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전국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년 전에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탈북한 새터민입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북한의 실상과 우리 안보의 중요성이라는 이런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제 탈북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고 또 생존을 위해서 두만강을 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때 저는 나름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오히려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오는 한국 비디오물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는 죽음의 길이다. 늘 이렇게 배워왔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나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밤거리 하나만 봐도 어떻습니까? 빛가 번쩍하죠? 자유롭고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저의 어린 동심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북한에서 제일로 행복하다고 살아왔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그 유명한 저서가 있죠. 여러분들 보셨겠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교수님의 저도 그 책을 여기 와서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와닿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때 나이가 제가 20대 초반 역시 북이나 남이나 청춘이지 않습니까? 청춘에 대한 또 그 꿈에 대한 그 열망 이것이 결국은 저를 탈북으로 부른 것이죠. 이렇게 살아 뭐라냐? 나의 남은 청춘 더 가기 전에 하루를 살아도 남한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 하나로 결국은 이 탈북이란 저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탈북을 누구랑? 바로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랑 함께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탈북할 당시 누구나 제일 꺼리는 것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인신매매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몇 년간을 또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 친구의 사촌 동생이 먼저 한국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브로커 선을 연결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두만강을 넘을 때 또 두만강을 지키는 국경 경비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국경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조선 인민군대죠. 근데 얘네는 명색이 국경 경비대이지 돈만 주게 되면 누구든지 다 보내줍니다. 옛날에는 후불제였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선불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불을 하게 되면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불을 하고 두만강을 뛰어넘었고 그때 당시 3월 달이라서 두만강이 녹지 않았었습니다. 얼어 있을 때라서 또 이 얼어 있을 때가 북한에서 나름 탈북의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비 왔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때. 언제입니까? 장마철이죠. 이때는 물이 뿌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1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가 성수기에 해당되는데 성수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이 따블이겠죠. 따블이더라도 그때가 제일 안전하니까. 왜냐하면 이 두만강을 넘다가 뒤에서 어느 순간에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었을 때 돈을 주고라도 빛의 속도로 죽으라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살이 흐르는 이 두만강물을 흐르는 강이 녹아 있을 때 그때는 물살에 휘말려서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해도 저기 150m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간 애들한테 들키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겨울을 선호했고 저희도 역시 성수기 때 두만강을 무사히 뛰어넘었고 뛰어넘자마자 저희를 마중 나온 안내자들, 브로커들이죠.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돈 5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그 사람들이 안대하는 길을 따라서 연길, 북경, 남영을 거쳐서 베트남까지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계약서에 500만 원이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 500만 원이란 비용은 선불이 아닌 또 후불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야만이 주는 돈입니다. 왜 선불을 안 받고 후불을 받을까요? 바로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요즘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잡히고 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북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송을 막기 위해서 차인표 씨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그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일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또 투쟁해야만이 이 북송을 막을 수가 있고, 북송을 막는 길이 바로 탈북자들을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라는 이 자유통일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넘자마자 보아하니 쟤네들은 북한에서는 잘 먹다 왔는지 성공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피부들이 워낙에 못 먹고 못 살다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 삐쩍 말라 있어요. 피부톤이 까매요. 여러분들처럼 기름 번들거리지 않아요. 예, 일명 개기름이라 하죠. 그 개기름이 북한에서는 부의 상징입니다. 예, 다 못 먹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국 공안들한테 쉽게 눈에 띄는 겁니다. 삐쩍 마르게 되면 니싹 나올지 말 모르잖아요. 스탠드업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저처럼 통통하다고 해서 안 잡힌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이 탈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배고픔과 또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저희가 탈북자들이 이렇게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어쩌면 한국에 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운도 따라야 되겠지만 또 그 어떤 신도 도와야 되겠죠. 무사히 운 좋게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탈북자들은 하나원 교육을 받고,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또 탈북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따끈따끈한 민증을 받아 안고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임대 아파트를 받아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탈북자들은 평양에서, 수도에서, 도시에서 살아보지 못한 한이 맺혀 있습니다. 또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평양에 구경조차도 못 간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한국에 와서 어디를? 서울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둘도 아니고 떼거지로 들어오는데 누구를 서울 주고 누구를 서울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 당첨된 이 서울이란 두 글자는 탈북자들에겐 그야말로 로또라고 할 수 있죠. 와, 서울이다! 예,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면 또 이 서울에서 미끄러진 애들, 2지망, 3지망, 1지망이 서울이고 2지망, 3지망을 써냅니다. 제비뽑기 하기 전날. 2지망은 보통 어디겠습니까? 서울이 아닌 경기도, 수도권. 3지망은 부산, 대구, 광역시, 도시. 이 3지망에서마저도 미끄러지면 더는 희망이 없어요. 어디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바로 끝이죠. 여기 전라남도, 경상남도, 예, 고속, 진해, 해남 해보십시오. 보통 탈북자들이 저기 윗동네, 저 두만강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사선을 넘어왔는데 또 제일 아랫동네에서 살아야 된다. 예,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퇴소하는 날에는 울고불고 난립니다. 내가 왜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냐. 또 북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콧물 너무 흘리면서. 그래서 서울, 경기도 받은 애들은 내가 연락할게 그냥 방방 떠서 가지만 얘네들은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끌려갔던 애들도 한두 달 정도만 살아보게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땅끝 그 어디나 여기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든 가고 싶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끝에서 끝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다.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요즘엔 그것도 길다고 또 줄였죠? 2시간 반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북한하고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되겠죠. 북한에서는 이 정도의 거리라면 청진에서 평양, 원성에서 평양 비슷한 거리겠죠. 이 거리를 얼마 동안 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열흘로 걸립니다. 그 이상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 북한은 모든 기관차는 전기로 갑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는 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워낙에 열악합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전기가 오면 아주 잘 오는 겁니다. 그 시간 내에 기차가 가고 전기만 가면 아무데나 자기 서고 싶은 데 서는 거죠. 한번 서면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빚어지냐. 자, 보십시오.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 창문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유리가 되게 귀합니다. 그래서 기차의 유리들이 다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봄 아니면 가을인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 풀이 없는 거 보니까 겨울에는 어떨까요? 정말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영하 10도만 되면 아우 추워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영하 10도면요 봄 가을 날씨예요. 예, 그 정도로 추운 날씨에 이렇게 바깥에서 이러고 운행을 열흘씩 한다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거죠. 이 긴 시간 동안 가면서 또 뭐가 있냐면 열받게 하는 거죠. 매 객실 하나당 숙무 안전은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거예요.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차표가 있어야 되고 민증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단속을 안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경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삥 뜯기 위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가다 보게 되면 몇십 번의 단속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고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정말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차표 한 장 딱 끊고 제자리에 앉으면 가는 목적지까지 누구 하나 말을 안 걸더라고요. 심지어는 옆에 앉은 사람까지도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심한 줄 아세요? 이럴 바엔 차라리 단속이라도 꽉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기는 정말로 자유롭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 자유의 소중함을 저를 비롯한 탈북자들이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자유 알아요? 예, 저만큼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북한처럼 그 자유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희망, 아니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천국에서 살려고 목숨 걸고 이 순간도 탈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죠? 이미 천국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숨 걸릴 하나는 덜었잖아요. 예,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신지 뼈저실히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단속은 이거는 육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로에서도 이렇게 단속을 해서 자, 이 첫 번째 이 민증을 여행 증명서를 보고 있죠. 안 된다. 결국은 뭐합니까? 안 주니까 뭘 지워 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과시키는 겁니다. 뭐든지 뇌물이 있어야만이 통과가 되는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탈북자들의 입국 현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2010년 11월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 우리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만입니다. 지금 현재는 2만 5천 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 2만 5천 명 중에 함경도 출신만 77%에 달하죠. 보이십니까? 예.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함경도 출신이 제일 많을까요? 함경도에 뭐가 있습니까? 두만강이 있잖아요. 예. 북한 국내에서도 고주의 여행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만 많이 탈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함경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두만강을 도만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도만강은 저희 탈북자들에겐 너무너무 고마운 강이죠. 또 두만강이라고 해서 도만강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고마운 강은 아닙니다. 정말 잡혀서 목숨 걸고 힘들게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돼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또 눈물의 강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목숨 걸고 탈북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요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북한의 60년 비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가 됐었죠.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과 정반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한 봉건사회죠. 또 계획경제, 또 반미주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60년 전 다 먹어놓은 떡을 어디까지 밀고 들어갔습니까? 부산까지. 이제 부산만 마저 먹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결국은 파탄됐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60년 동안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이러고 외쳐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죠? 그렇게 북한은 독재로 이어온 결과 지금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세습하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용어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인민은 수령복, 장군복, 한 시대에 두 분의 위인을 모신 위대한 인민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이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용어가 등장했죠. 무슨 복이겠습니까? 김정은 대장복. 대장 칭호를 받기 전부터 대장동지라는 명칭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대장복까지 지닌 이런 행복한 인민이다. 그 행복한 인민의 모습을 볼까요? 김부자의 독재. 3대 세습으로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재자인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북한 주민들이 통곡을 하는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같이 지켜봤죠. 와, 저게 가능하냐? 저게 진심이냐? 나 같으면 춤을 출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왜 이렇게 울겠느냐?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또 세뇌 교육의 성과이기도 하죠. 근데 김일성이 때는 저는 장담컨대 100%가 진심으로 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서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김일성 시대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를 흉내를 많이 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헤어스타일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이거 김일성이 하던 헤어스타일이고 김정일이 입는 잠바가 아닌 할아버지가 입던 인민복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고 김정일은 인민들한테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사망 소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젊은 층들은 속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정말 죽었다면 막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춰도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춤은커녕 울지 않는 것만으로도 의심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오히려 눈물 안 나는 게 더 안타까워요. 남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내가 충성심이 높은 건데 정말 더 세게 더 그냥 콸콸 울수록 저 사람이 충성심이 높은 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김정일 시대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오직 사회주의 한계를 따라서 장군님 따라 천만리 강송대국을 건설하겠다. 바로 그 강송대국이 이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서도 나오죠. 여기 배경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카드 섹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배경대라고 합니다. 2012년까지 강송대국을 하겠다.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1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갈고 왔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요 얼마 전에 4월달이죠. 로켓 발사. 주변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죠. 만약에 그 로켓 발사가 성공을 했다면 북한에서 뻔뻔스럽게도 강송대국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 발사 실패를 시인하고 김정은 동지를 따라서 강송대국을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10년간 강송대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보이십니까? 위성사진이죠. 북한에서 최근에 뭐라고 떠듭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불바다입니다. 불빛 한 점 없는 북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강송대국에 대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강송대국은 못 가더라도 사람이 먹고 쓰고 사는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리을 받침이 들어간 한 글자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겠습니까? 쌀, 그 다음에 물, 불. 그죠? 쌀이 없는 거 아시죠? 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물, 역시 전기가 있어야 수돗물이 나오죠. 그래서 강에 나가서 이렇게 길어 먹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바로 한류 열풍이 분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아직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는 뭐 중산층 이하까지도 이것을 한두 번은 다 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붐이 분 거예요. 요즘 일본에서 K-팝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국 노래를 막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역시 한국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사, 유행어가 나오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또 서울말이 표준어지 않습니까? 서울말을 따라 흉내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런 거잖아. 아니거든. 되게 엣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양에서는
끝말 요자를 못 쓴답니다. 평양에서는 요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랬잖아요. 길지 말라요. 근데 요자를 이상하게 한국말을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평양말이 대표적인 남조선 말에 오염될 위험에 처해했다. 그래서 우리 평양말을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 요자를 쓰지 말고 단아까만 써라. 이런 포고문까지 내릴 만큼 북한 당국에서 많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한류 열풍이 왜 이것을 한류 열풍이 부는 걸 통제하겠습니까? 한류 열풍이 곧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부추기고 북한의 독재 체제, 오직 유일사상 체계를 지켜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독재를 유지 못하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부에 잘 살고 잘 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니까. 하지만 다 암거래로 보다 보니까 요즘은 탈북이 곧 요즘 2000년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에서 그렇구나. 물론 한국이라서 다 좋은 잘 사는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여기저기 쫓겨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 모습마저도 저희 북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다. 그래서 목숨 건 탈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노래는 남한노래란 이유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노래가 있죠. 이등병의 편지. 이 노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그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길거리에서 대놓고 불러도 이 노래만큼은 안 잡아갑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 노래를 남한 노래가 아닌 북한 노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남한 노래는 다 사랑이다. 근데 이 노래는 군대에 대한 거죠. 이 노래 가사나 곡을 보면 북한 사람들 정서에 너무나도 딱 맞으니까. 그래서 군대 갈 때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 8, 90%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성별을 합니다. 성별을 하다 보면 술 한잔하고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릅니다. 집 떠나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구나. 친구들아, 우리 이제 헤어지면 10년이구나. 그래서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갈 때는 전쟁 영화를 방불케 하기도 합니다. 아들아, 10년 살아서 돌아오라. 10년 동안 건강해라. 10년 동안 못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년 동안 나오시면서도 기본적으로 받는 휴가가 있잖아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표창휴가라고 있는데 그 표창휴가도 전체 조선인민군 중에 15% 미만인 겁니다. 그 나머지는 10년 동안 쭉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탈영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집에 올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군대를 갈 땐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특히 육군, 군대를 갈 때 제발 어디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강원도. 그죠? 강원도는 다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왜 강원도를 가기 싫어하느냐? 산 좋고 물 맑고 얼마나 좋으냐 했더니 춥고 전방이고 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 역시 북한군도 강원도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원도에 배치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으로 갑니다. 왜냐면 강원도에 가면 전방? 차라리 강원도 갈 바에는 전방을 더 선호합니다. 북한 군인들은 전방에서 날아오는 총에 맞아 죽는 확률보다 굶어 죽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 영실부대, 강영실부대가 되게 많습니다. 영실부대는 영양실조 부대를 말합니다. 강영실은 뭐겠습니까? 강한 영양실조 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강영실에 걸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이 제일 큰 재산 아닙니까? 온 집안 가산을 팔아서라도 강원도에 보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북한은 그냥 통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면 돼요. 여기서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냥 뺑뺑이 돌려서 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돈이면 통합니다. 자, 이 북한 군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이 남과 북의 제일 큰 차이 하게 되면 또 키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키가 정말 작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김정일이 사라질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한창 키가 자랄 나이에 군대를 와서 훈련만 하다 보니까 키들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시키려게 되면 매 초소마다 농구대를 채워줘라. 해가지고 농구대를 그 전방 지오피에도 농구대가 다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래 놓고 영화에 나왔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농구대 하면서 또 눈물 흘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남한에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2년이지 북한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10년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배를 철철 구르면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군복 입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이 행복이 소중하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여러분들의 인연이 결코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계속 도발을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과 또 모든 국민이 한뜻이 되어서 똘똘 뭉칠 때만이 그 어떤 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역하시는 그날까지 여기 이병분들 아뜨가시죠? 아뜨가다고 느껴질 때마다 북한군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가 달려있는 것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앞으로 또 부대에서 또 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